안녕하세요, 만입니다. 제 채널에 오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독학으로 그림 공부를 하시는 분들 또는 학원을 다니지만 별도로 공부를 더 하고 계신 분들 또는 그런 자녀분들을 데리고 계신 학부모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은 그림 공부의 방향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하는 입시미술학원이 올해 11월 중순부터 월반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첫 주 숙제를 내주면서 그리고 그 숙제 검사를 해주면서 이 주제를 다루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첫 주 숙제는 꼭 자유롭게 해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이 굉장히 동요하면서 뭘 그려야 할까요? 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평소 하던 대로 해도 되고 필요한 공부가 있다면 그걸 해오면 좋겠지?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숙제 검사를 할 때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그림, 다양한 밀도의 그림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로키만 해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전 반에서 했던 숙제 내용을 그대로 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이를테면 이전 반에서 40분 정도 한 장의 인물 드로잉을 그리는데 선화를 따고 명암을 넣는 뭐 그런 것들을 해본다라든지 뭐 혹은 좋아하는 작가님 그림을 모작해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인물과 동물 드로잉을 적절히 섞어서 해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러 유형의 숙제들을 쭉 훑어보고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 있거든요. 너는 뭘 잘하고 싶어? 혹은 숙제해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니? 이렇게요.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그 질문에 답하기 은근 어려운 거 아세요? 이게 평소에도 난 뭘 잘하고 싶을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치열하게 해본 친구들은 이 질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답도 굉장히 빠르고 답이 굉장히 디테일해요. 쌤, 제가 늘 만화 그릴 때마다 캐릭터가 뭔가 뻣뻣한데 이게 캐릭터에 동세가 없어서 그런 건가 싶거든요. 그래서 만화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이게 크로키만 해서는 만화를 그릴 때 또 적용이 안 되거든요. 제가 뭘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될까요? 혹은 쌤, 제가 인체 드로잉은 그래도 좀 되는데 사물이나 동물 드로잉은 정말 밀도가 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입시를 하는데 영향을 많이 줄까요? 혹은 제가 하루에 그릴 수 있는 시간이 공부 시간 다 제외하면 2시간 정도밖에 안 나는데 그 시간 동안 어떤 걸 그려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요.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이 많았던 친구들은 제가 던진 이 질문 하나에 완전 수다쟁이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에 네, 그냥 이 정도만 그려도 될까요? 뭐 정도로 물어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물론 우리는 그림을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전자든 후자든 그 지금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질문할 만한 게 떠오르지 않는데? 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알아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공부는 평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맨날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면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즐겁게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지속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구나 싶어요. 그러니까 못하는 나, 혹은 내가 안 하는 부분, 이런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바꾸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는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제 질문에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잘하고 싶은 부분을 딱 2가지에서 3가지만 줄인다면 뭐냐? 라고 물어보면 고민 끝에 꽤 답을 찾아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물론 우리의 최종 목표이긴 하지만 그 잘한다라는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라서 그 폭을 좀 많이 줄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림 중에서도 여러분이 제일 잘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림이 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무작정 많이 열심히 그리겠다고 하면 그 그림이 늘지 않아서 또 속상해서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한 번쯤은 아마 겪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계속 생각을 하면서 그려야 한다고 조언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목적에 따라서 스케줄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여행의 목적을 맛집 탐방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명한 유적지 코스로 코스를 짜면 안 되고 목적을 힐링으로 정했는데 새벽부터 밤까지 내내 풀코스로 이동하는 코스를 짠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 여행의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무작정 열심히 남들이 하니까 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들어줘야 돼요. 넌 뭘 원하니? 라고요. 자, 그러면 이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디테일하게 들어주느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저희 반 애들 숙제 검사를 해줄 때 한 명당 제가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를 봐주고 있어요.
물론 첫 숙제검사 때는 방향을 지금 잡아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 과정을 해보신다면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최소 15분에서 한 30분 정도 충분히 가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 시간 동안 생각해야 될 것은 크게 세 가지 단계인데요. 첫 번째는 진단. 이때 객관적인 지표가 있으면 좋아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학원을 다닌다고 하면 선생님에게 들었던 피드백이 가장 좋고, 만약에 주변인에게 보여줬을 때 중복해서 들었던 피드백이 있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가서도 내가 어디가 아픈지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가 문제인지, 뭐를 개선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들을 고쳐나가면 좋을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일 잘하고 싶은 분야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작가는 무엇인가입니다. 우리가 2마리, 10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이것저것 잡다하게 하다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한 달 지나서 이걸 왜 하고 있었지 하고 까먹고 또 그림이 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내가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왜 잘하고 싶은지를 꼭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잘하고 싶은지만큼 또 중요한 게 왜 잘하고 싶은지거든요. 이를테면 나는 땡땡 작가의 만화처럼 연출 앵글이 다양한 만화가 그리고 싶어 라고 한다면 이유를 생각해 봐요. 보니까 순정 만화에서는 장르 특성상 소년 만화나 액션 만화에 비해서 연출 앵글이 아이 레벨이 많고 과투시가 적은 편인데 이 땡땡 작가님의 만화는 앵글이 굉장히 다양하고 이러니까 속도감이 느껴지고 이 순정 만화에서 차별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남들이 다 하는 것보다 색다른 것을 하고 싶다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편이구나. 특히 만화에서는 채색이나 그림체보다도 연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또 해야 될 게 땡땡 작가님 외에도 또 연출 면에서 잘하는 작가님이 누가 있나 하고 또 서치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좋았던 작가님의 만화책 그리고 웹툰 등을 구입을 해서 연출이 유독 좋은 컷들을 모아놓고 이동하면서 또 보고 모아놓고 보고 또 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연출을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예로 들어드렸지만 그 외에도 생각해보면 좋은 것들이 드로잉, 색감, 캐릭터성, 스토리텔링, 표정 묘사, 옷주름 등등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까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요. 생각보다 많이들 놓치는데 장기전과 단기전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학생들과 숙제 검사를 하면서 그리고 또 제가 제 공부를 하면서도 느끼는 점 중에 하나가 공부를 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를 소홀히 할 때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더 계속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할 때는 막연하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면 할수록 그 부분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게 디테일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또 내가 또 하는 내 눈으로 보면 또 느는 게 잘 안 보여요. 이게 제3자가 보기엔 저 친구 그림 느는데 하는 게 보이지만 내 눈엔 이렇게 보이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조바심도 나요.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림 공부 계획을 세울 때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내용,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접근해야 할 내용을 나누는 거예요. 장기적으로는 최소 3개월, 최대 1년 단위로 잡는데 이를테면 연합고사 시험에서 내가 늘 B를 받았다라고 하면 6개월 뒤에는 A권대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추천하는 게 일주일 단위인데 예를 들면 일주일 뒤에는 털선 쓰는 습관을 버리고 선을 길게 쓴다. 또는 드로잉을 할 때 처음부터 묘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형태를 잡은 뒤에 묘사를 하는 습관을 잡는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오랜 노력과 시도가 없이도 빨리 바꿀 수 있거나 늘 수 있는 것들을 일주일 단위, 이렇게 단기적 단위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게 어렵다면 그리는 시간이나 양을 딱 정하고 그것을 지킨다. 또 괜찮습니다. 이를테면 매일 1시간 반씩 딴짓하지 않고 집중해서 그린다. 라든지 매일 한 페이지는 만화 모작, 한 페이지는 인물을 그린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리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의 숙제 검사를 제가 매일 해주는 것처럼 저도 저를 관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인스타에다가 그 매일 그날 했던 공부가 있다면 그것을 모두 찍어서 올려두고 있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그림이 한 달 사이에도 굉장히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지표가 될 수 있는 시험 그림을 비교해 봐도 좋고 한 달 전에 그렸던 참고 사진을 다시 그려보고 이전 그림과 대조를 해보는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그림이 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달 전에 그렸던 공부 그림을 다시 보고 최근 그림을 다시 한번 봐요. 그러면 뭐라도 하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난 왜 그림이 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림이 늘고 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객관적인 정보들을 체크를 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때 그림 공부를 위해서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을 토대로 시간을 짜는 게 좋습니다. 이를테면 시험 기간이거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는 마감일이 있다. 그러면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스케줄을 짜고 또 이행하지 못했다고 우울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라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가 멈춰서 다시 호흡을 가다듬기도 하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또 달리고 걷든 달리든 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1등이 아니라 골인을 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그림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또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